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진짜 흥미로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2020년 위넨 안보회의에서 아르멘 사르키시안 전 아르메니아 대통령이 발표했던 정말 매력적인 연설인데요. 그가 여기서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제시했거든요. 바로 양자 정치라는 개념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세상을 이해하는데 진짜 기가 막힌 통찰을 제공해줍니다. 요즘 뉴스 보시거나 소셜미디어 스크롤 내리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와, 세상 진짜 정신없게 돌아간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거지? 네, 여러분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이 현대사회의 불안감, 쏟아지는 소음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혼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르키시안은 이게 아주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라고 콕 집어 말합니다. 세상은 이미 저만치 변해버렸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여전히 과거에 꽉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퍼즐을 어떻게 풀 거냐면요. 1. 고전적 세계의 분계부터 시작해서 2. 양자 정치의 발견 3. 상호 연결된 두 가지 삶 4. 혁명과 양자 민주주의 5. 즉각적으로 이동하는 글로벌 위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6. 새로운 확률의 논리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100년 전 물리학 이론이 어떻게 여러분 스마트폰 속 소셜미디어, 사회운동과 연결되는지 제가 아주 쉽고 논리적으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 고전적 세계의 붕괴.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핵심 문제가 이 화면에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도 내비게이션은 옛날 지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고전적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고 묵직한 국가나 거대 기관들이 주도했습니다. 딱 정해진 규칙이 있고 단계적이고 어느 정도 결과 예측이 가능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양자적 세계는 어떤가요? 빛의 속도만큼 빠르고요. 규칙이나 통제 같은 건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든 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죠. 예전에는 강대국들이 장기판 두듯이 세상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평범한 개인 한 명의 예측 불가능한 영향력이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 번져나가는 시대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두 번째 파트, 이 양자 정치의 발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리학의 역사가 여기서 아주 재밌는 힌트를 주거든요. 사실 이 혼란스러움 우리만 겪은 게 아닙니다. 한 100여 년 전쯤에 물리학자들도 우리랑 똑같이 깊은 멘붕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역학 법칙으로는 이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입자들이 두 곳에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제멋대로 통통 튀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대사회도 완전 똑같습니다. 옛날 방식의 낡은 정치나 제도만으로는 지금 우리처럼 스마트폰으로 초연결되어서 마치 그 작은 아원자 입자들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게 돌발 행동을 하는 현대 시민들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르키시안이 정의하는 양자 정치의 핵심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폴 디렉, 리처드 파인만 같은 천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현미경으로 새로운 작은 알갱이를 발견한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논리 그 자체를 아예 통째로 뜯어고친 거예요. 그 엄청난 사고방식의 전환 덕분에 우리가 달에도 가고 원자력도 쓰고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스마트폰도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현대 정치나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이런 수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3. 상호 연결된 우리의 두 가지 삶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이 복잡한 양자 이론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딱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솔직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 이미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꼬박꼬박 세금 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물질적 삶입니다. 철저히 규제받는 고전적인 삶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런 규제 없이 빛의 속도로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가상적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고도 심각한 점이 뭔지 아세요? 이 규제 없는 가상세계에서의 삶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출근하는 진짜 현실 세계, 즉 물질적 삶의 영역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파트, 4. 혁명과 양자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가상의 연결성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뒤집어 놓았는지 한번 보시죠. 예전 고전적인 민주주의는 어땠나요? 그냥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투표소 가서 도장 찍고 나오면 정치 참여 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양자 민주주의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민들은 소셜미디어를 켜고 24시간 내내 매일 매 시간 즉각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참여를 요구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 리더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생존 방식이 요구됩니다. 바로 정치가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와 융합되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마크롱 대통령 같은 리더들을 보면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을 다 떠나서 가상세계를 다루는 기술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전형적인 양자 정치인들인 거죠. 이들은 쉴 새 없이 대중의 시선을 끌고 반응을 유도해야만 합니다. 이 초연결 사회에서는 가상세계에서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즉시 유권자와의 연결이 뚝 끊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자, 이거 참 흥미로운데요. 가상의 에너지가 현실을 어떻게 통째로 바꿔버리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실제 사례입니다. 2018년에 일어난 아르메니아 혁명 과정인데요. 무슨 거창한 정당이나 이념이 배후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북부 지역에서 고작 10명이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가상 공간에서 네트워크를 타고 빛의 속도로 퍼져나간 거죠. 결국 어땠을까요? 수도 예레반 광장에 순식간에 20만 명, 3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조직도 뚜렷한 이념도 없이 그냥 가상세계의 파동이 뭉쳐서 현실의 혁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완벽한 양자적 사건 아닙니까? 이걸 물리학에 빗대어 설명해 보면 진짜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물리학에서 원자력 발전이나 핵폭탄 터질 때 보면 특정한 임계 질량의 고에너지 입자가 딱 부딪혀서 거대한 연쇄 반응이 빵 하고 터지잖아요. 현대 우리 사회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잔뜩 쌓여있는 불만의 질량이 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도로 에너지를 받은 소수의 개인들이 거기에 불씨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한 외교 정책이나 경제 지표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순식간에 거대한 정치적 연쇄 반응, 즉 혁명이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비선형성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5번째, 즉각적으로 이동하는 글로벌 위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14, 이게 뭘까요? 바로 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질병이 퍼지려면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로 서서히, 천천히 넘어갔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아예 끝났습니다. 중국 어디선가 발생한 바이러스가 있다? 그 바이러스 보균자가 비행기 타고 단 며칠 만에 아르헨티나나 캐나다로 툭 떨어집니다. 글로벌 시대의 질병은 물리적인 지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마치 양자 도약하듯이 국경을 훌쩍훌쩍 건너뛰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테러리즘마저도 이제 양자적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깊은 산속에 물리적인 훈련 캠프 차려놓고 정치 조직 만들고 그런 거 이제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방구석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잔뜩 화가 난 불만족스러운 마음 그리고 가상세계로의 인터넷 접속 딱 2개만 있으면 끝납니다. 국경을 넘을 필요도 없이 가상세계에서 순식간에 급진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처 방식은 어떤지 아세요? 진짜 답답한 노릇인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식 고전적 해결책에만 목을 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빛의 속도로 국경을 즉각적으로 넘나들고 가상 공간에서 테러리스트가 모집되는 이 비선형적인 양자적 현실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아직도 공항 게이트 틀어막고 물리적인 폭탄을 아프가니스탄에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문제의 차원 자체가 달라졌는데 과거의 해법만 고집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풀릴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결론에 다다릅니다. 6번째, 6. 새로운 확률의 논리.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까요? 근본적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만 합니다. 양자 역학에서는 전자가 정확히 저기로 갈 거다라고 100% 확신해서 단정짓지 않거든요. 대신 어디에 존재할 확률이 높다고 계산하죠. 우리 사회나 지정학적 사건을 예측할 때도 이제 무조건 이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A를 하면 무조건 B가 나온다는 엄격한 결정론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요. 그 대신 수없이 얽히고 설킨 사람들의 행동 확률을 계산하고 그 군지 패턴을 분석해야만 이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의 진짜 흐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우리는 혹시 이 복잡한 양자적 문제들을 여전히 낡고 뻣뻣한 고전적인 해결책으로 풀려고 낑낑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겪는 골치 아픈 문제들, 매일 쏟아지는 뉴스, 심지어 여러분 개인의 삶의 문제들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이미 빛의 속도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진동하는 양자의 세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오늘을 계기로 조금은 더 넓어졌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